홈 미팅을 박수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오랜만이죠. 네.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네. 이 정신 하나로 집을 오셨어요. 치운 거예요. 여기 다른 방문 열어보면 안 돼요. 우리 이 회장님 집에 가서 이렇게 방방마다 막 룸투어를 했는데 여기 열어보면 안 돼요. 찬 거야.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하나의 가족 모임을 이제 같이 얘기하고 맛있는 거 이제 준비해놨으니까 공부 쫙 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 팀의 모토가 배워서 남주자예요. 암에 있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인데 저희 팀의 모토는 배워서 남주자야. 근데 배우는 게 쉽진 않죠. 공부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꾸준히 배우면 그게 이제 배움이 결국은 습관이 돼요. 그래서 암에 있는 결국은 건강에 이로운 생활 방식으로 내가 바뀌고 다른 분들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근본이 되는 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쭉 이 순서대로 정수진, 원남이, 김경필, 남궁윤, 김영훈, 어미등 리더님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준비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오늘 이거 배운 거 왜 저희가 이제 이런 명절에 홈미팅을 해서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이제 가족들 만날 거잖아요. 명절에 이렇게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정말 좋은 정수들을 내가 전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족들한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출시랑 출시 프로그램이 딱 맞떨어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본이 되는 물에 대해서 오늘 쭉 풀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물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정수기 얘기부터 시작하면 우리 판매사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되는 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물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번 달 건강 강의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습관이 또 있거든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건강에 관계된 이제 질병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못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화요일 날 강의에 할 거니까 오늘 듣고 베이스를 깐 다음에 화요일 날 강의를 얹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가지고 제가 다음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또 강서에서 미팅이 있거든요. 저희 그 여성 미팅, W 미팅. 그때 또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의를. 그래서 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물에 대해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재밌는 사진부터 안 넘어갑니다. 물에 대한 저희의 스토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수기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럽의 물. 어딜까요? 스위스. 요 무선 때문에 괜찮다. 자, 카프리 섬. 카프리 섬에 푸른 동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내년에 지중해 크루즈 가면 저희가 어디? 유명한 도시 어디지? 자기야 마지막에 항구가 나폴리. 나폴리 항에서 이 카프리 섬으로 들어가요. 배 타고. 그래서 배 타고 1시간 반을 대기했어. 저거 보겠다고. 아우 진짜 혼났어. 이거 보겠다고. 이렇게 완전 파란색. 이 안에 어떤 플랑크톤과 빛이 아주 오묘하게 만나서 저렇게 완전 코발트 블루빛이 나는 거예요. 동굴 안이. 근데 저 동굴을 통과할 때 입구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딱 보트가 들어갈 때 누워! 그래요. 그럼 탁 누워. 그래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베네치아.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인쇄소득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첫 번째 이룬 아주 오래된 꿈이에요. 혼자서 이탈리아 여행 가는 거. 그래서 8박 10일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 유럽의 물이에요. 동남아물. 동남아물. 저희가 이제 세부를 되게 자주 갔었어요. 몇 번 갔는지 모를 만큼 1년에 두세 번씩 세부를 오랫동안 갔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동남아물. 그래서 뭐 아메 이번에 이제 그 후쿠옥도 가고 할 거지만 앞으로 리더님들이 갈 여행지는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이렇게 개인 여행 갈 때는 금액 따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상 여행은 전 하나도 안 따지고 마음껏 즐기잖아요. 그리고 한국물 어딘지 아시겠어요? 남민 위원장님? 저기. 가까워요? 청평강 거기. 홍콩이 좋은데 여기는 소리산. 소리산의 계곡물. 자, 이게 뭐 우리나라가 참 아름답죠. 금수강산. 여기 어딘지 알 거야. 모르겠지. 여기 유명산이에요. 유명산 계곡. 네. 많이 다니시잖아요, 영미숙 의원님. 유명산에 그 겨울 끝자락에 갔더니 이렇게 고드름이 물에 달려있는데 물방울처럼 땡땡땡 맺혀가지고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음물이 생명을 존재하게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물질은요 고체일 때 더 무거워. 부피가 더 작고 밀도가 높고 무거운데 물만 고체가 더 가벼워. 그래서 얼음이 물에 뜨잖아요. 그죠? 쇠를 센 물에 넣으면 쇠 덩어리가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녹겠죠. 모든 물질은 다 고체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딱 두 가지 물질만 고체가 더 무겁다면 이름도 잘 외워지지 않아. 그 금속 중에 하나가 있대. 고체가 더 가벼운 게 딱 하나 있는데 물이 바로 고체가 더 가벼운 물질.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바다도 얼고 강도 얼 수 있죠. 남극이나 북극이가 바다도 얼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빙하가 왜 물 위에 떠 있잖아. 그래서 빙하 밑에 잠긴 게 10분의 9, 뜬 게 10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떴다는 건 가벼운 거니까. 그래서 강물이나 바닷물이요 완전히 바다까지 오지 않아요. 더 차가운 게 위에 떴기 때문에 4도 정도 되는 물이 밀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4도 물이 육각수가 제일 많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밀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바다 안에서 생긴 그 생명들이 죽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생명의 신비는 바로 이 물의 고체, 기체, 이 액체와 고체 상태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결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사랑을 원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에토모 마사루라고 한 분인데 이분이 물에다가 말을 보내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너무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고 증오해, 미워해 뭐 이런 말을 쓰면 되게 일그러지기 이상한 그리고 더러움을 떠가지고 해보면 결정이 정말 지저분하고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메탈 음악 같이 있잖아요. 약간 파괴적인 그런 음악, 파동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욕하고 랩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음악 있잖아요. 그런 음악 들려주는 음악하고 저주를 퍼부는 음악하고 거의 상태가 비슷한데요. 놀라운 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음식을 먹지 말아요. 대부분의 음식이 수분이 많잖아요. 야채는 90%잖아요. 사람도 60, 70%가 물인데 그 물은 파동을 굉장히 전달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기 직접 한번 양자 얘기하지만 양자가 파동과 입자를 둘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양자 진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빛이 파동과 입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 물질이 파동과 입자 두 개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근데 물이 그 진동을 굉장히 잘 전달해요. 그래서 물은 전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가고요, 소리가 가고 음파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음말 쓰고 그 다음에 그 고음 감정을 가지고 신기하게 오늘 사람 만나서 귀찮은데 나 너무 컨디션 나빠 그러면 그 고객이 전화 와요. 오늘 못 가요. 그리고 나 진짜 오늘 뭐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꼭 할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전화 와서 저 가도 돼요 이래요. 그게 내가 말을 안 해도 전달이 확 돼요. 신기하게. 그래서
마지막 주에 기적이 있어요. 아메리가 내가 목표를 안 놓으면 마지막 주에 다 일어나. 신기하게 다 일어나. 물론 뿌리 씨앗이 있을 때, 뿌리 씨앗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뿌리 씨앗이 있을 때. 근데 내가 만약에 목표를 딱 잡잖아. 이번 달은 이것밖에 안 되겠어. 이렇게 하고 마음을 딱 접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주에 스케줄이 다 깨져. 신기하게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딱 드랍하네. 굉장히 우리 마음이요, 말 안 해도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물을 통해서 다른 물에게 이렇게 파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사랑을 원한다. 에토모 마사루 이분의 이제 책을 읽어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을 이루잖아요. 결정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모양의 결정을 이루는 말이 사랑과 감정.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결정을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물은 거저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 자원으로 바뀌고 있고요. 21세기는 물 산업이 석유 산업을 추월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유럽 쪽은 고온 현상하고 이제 그 너무 가뭄이 심한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렇게 댐 만들면서 없어졌던 마을이 수심이 40m나 낮아지면서 다시 나타나. 그리고 완전히 바닥이 다 말랐다. 수영하고 놀던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가 다 말랐을 정도로 몇 년 전에 왜 홍천강 거의 말랐었잖아요. 너무 가뭄 심해. 재작년인가? 완전 드러났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데 얘는 더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가 오는 지역이 많았잖아요. 1년 내내.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아니고 그냥 사시사철 꾸준히 비가 내리는 지역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 산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거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찾아보다가 47조 원 규모의 물 시장이에요. 한국 아메 매출이 1조 4천억 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물 시장만 47조 원.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 줄 알겠죠? 저거를 60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수출해서. 우리나라 물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 이 스프링 물을 담아서 수출하면 팔릴까 안 팔릴까? 맛있잖아, 우리 물이. 이거를 만약에 가공해서 판다 그러면 엄청날 것 같은데 굉장히 싸게 만들어서 그냥 대충 지하수 퍼가지고 만들어서 생수 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에비앙 생수나 뭐 이런 그 스페인 스위스 같은 데서 이제 생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되게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왜 동해에서 해양생 충수 같은 거 이제 개발해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시장이 사실은 점점 더 커져가요. 그러니까 정수기 시장을 다 포함해서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30년이 되면 물 소유량과 물 부족이 40%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물론 음용수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산업에 쓰는 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물 시장이 규모가 다르다. 그래서 물을 수지를 얻는 방법, 수지를 정화하는 방법, 재생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왜 고속도로 휴게실 가면 왜 재생수 쓰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마냥 수돗물을 쓰지 않잖아. 또 걸러서 쓰고 이런 어떤 여과 기술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아메이 정수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아메이가 세제회사였잖아요. 그 세제회사에서 어쨌든 폐수가 생기잖아요. 세제회사니까. 그거를 하천으로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 자기들이 먹고 자라면서 낚시질 했던 그 미치디보스 사장님 책을 읽어보면 낚시간 이야기가 나와요. 낚시를 좋아하세요, 그분이. 근데 그 강이 오염돼서 낚시가 제대로 안 되는 걸 보면서 아, 환경을 지키는 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공장에서 폐수가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물을 정화해서 1급수로 만들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아메이 본사 공장 사진을 보면 조그만 호수가 있고 그 옆에 강이 흘러요. 그래서 그 호수에 일단 물을 모았다가 강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호수물이 훨씬 맑은 게 사진으로 위성 사진으로. 그래서 1급수로 만들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그 기술을 가정용으로. 그래서 정수기가 그 외국에는 수돗물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수돗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정수기.
그리고 미국은 미국 정수기가 다르고 뭐 이렇게 동남아 쪽에 나가는 거는 또 그 정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동남아 쪽의 정수기가 출시가 되게 어려웠던 게 그게 석회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다 역사토합 정수기를 썼어요. 그 석회질을 걸러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메리 정수기가 출시를 못했다가 이번에 베트남, 뭐 필리핀 이렇게 동남아 쪽에 이스프링, 뉴이스프링 나오면서 전부 다 동시에 출시해요. 그래서 김초아 리더님이 계속 취업 못하면 제가 베트남으로 정수기 팔로 보내려고 했어요. 가서 국제사업하라고.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 새로운 물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메 정수기가 이제 국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모델, 그러니까 NSF 인증 사이트에 들어가면 NSF 인증 마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알러지 UK 들어갔을 때 항목별로 이렇게 제품이 통과된 제품, 이렇게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이 쭉 뜨는데 이 NSF 인증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수기가 이렇게 쭉 떠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스프링 정수기만 쫙 떠. 마지막에 남는 게. 근데 그게 이스프링 코리아, 이스프링 멕시코, 이스프링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30개 정도의 모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라마다 다르게. 스카이는 똑같아요. 공기 정수. 왜냐면 공기는 걸러주는데 지역마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대기는 서로 섞이니까. 근데 물은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필터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들어있는 필터가 있었는데 그게 방사능 물질 걸러주는 필터가 있었어요. 라돈하고 우란. 그래서 그 수돗물을 봤더니 저 울산 뭐 보리 이쪽에 있잖아요. 그쪽 수돗물에는 방사선 물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걸러주는 필터가 특별히 장착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석회질 많은 지역은 석회질 걸러주는 필터가 조금 더 촘촘하게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6을 살균 앰프가 없었어요. 아메 정수기. 그래서 더 쌌거든요. 우리나라보다 2~30만 원에 샀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도 물이 너무 오염되고 배관도 다 오염돼 있어서 이번에는 전부 다 그 살균하는 시스템이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뉴이스프링은 전 세계가 거의 공통적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전처리 프리필터 그 15,000원에 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빨리 오염이 일어나는 지역은 한 번 더 중간에 가리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는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기원을 일단 알아보고 갈게요. 태초의 빛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보면 물을 만드셨는데 궁창이 있고 궁창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바다가 되고 하나는 하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가 이제 빛이 있고 난 다음에 궁창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늘과 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유성이 날라와가지고 그 유성에 얼음이 되게 많대요. 그 물이 지구에 들어왔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 사실은 그 안반, 이렇게 물질 안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어쨌든 물은 H2O잖아.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있으면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화산이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가스가 나오죠. 화산가스. 그 가스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암석 안에도 물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저런 물들로 지금 현대의 물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화성에 생명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물의 흔적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문명이 큰 강을 끼고 발달한 것도 사실 우리 인간의 생명에는 물이 가장 근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치수, 국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물을 다스리는 것, 치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수, 우수, 하수를 구분한 게 도시의 사실은 시작이에요. 사람이 모여서 살려고 그러면 우수, 하수, 오수를 다 나눠야 돼요. 그래서 수도관을 깔고 하수도관을 깔고 빗물이 왔을 때 그 빗물이 강으로 가게끔 만들지 않으면 맨날 홍수에 잠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닷물, 빙하, 호수, 강, 지하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물의 97%는 바다. 근데 우리가 바닷물을 못 마시죠. 그리고 빙하는 녹으면 먹을 수 있지만 녹여서 먹진 않죠. 2.02.
호수물이 0.01, 강물이 0.00001%. 사실 먹을 수 있는 물은요, 강물하고 지하수하고 호수물 정도죠. 그리고 이제 비로 인해서 내려서 도서 지역 가면, 섬 지역 가면 이렇게 지붕에다가 빗물을 모으는 장치를 해놓고 그걸 여과시켜서 그거를 물로 공급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수도가 안 깔리는 지역. 그런 것들. 근데 그거는 진짜 천수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만 바라는 농작물, 농사법. 그것처럼 비가 안 오면은 가뭄이 너무 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하수를 퍼올려서 샘물, 옛날에는 샘물이었죠. 샘을 파가지고 샘물이 나오면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 샘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인류가 사실은 이 물의 활용에 따라서 생존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기체, 액체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고요. 물이 총 지구 안에 있는 총량이 보존되고요. 끊임없이 순환돼요. 그래서 수증기로 증발했다가 비로 내리고 우리가 마셔서 먹었다가 배출했다가 또다시 그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과되면서 다시 돌아오고 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 이제 옛날에 물 시간 배웠죠. 질량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지지 지구의 총 질량은 똑같다 얘기하는 것처럼 물도 총량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유성이 몇 개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뭐 우주인이 나가서 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 아주 미묘한 양 외에는 사실은 지구의 대기권 안에서 완전히 순환하는 구조다. 그러면 이걸 오염시키면 된다는 건가? 안 되죠. 결국은 우리한테로 되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만 순환되는 거니까. 우리가 우주 나가서 진짜 화성 가서 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요, 전체 물의 0.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23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물 부족 국가로 됐고요. 그래서 이 물 부족 국가에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저희 정수기를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었냐면, 역삼투압 정수기는 1리터를 정수하는데 4리터를 정수해요. 1대4. 역삼투압 정수기는 이렇게 관을 빼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압력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튀겨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버리거든요. 그래서 싱크대에 이렇게 배관을 빼게 돼 있어요. 근데 암의 정수기는 버려지는 물이 없잖아요. 직수탄. 그래서 내가 물 가정에서 보통 10리터 정도 쓰는데 그 10리터를 마시기 위해서 40리터를 버리게 됩니다. 그런 정수기를 꼭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역삼투압 정수기는 따로 이렇게 받게 돼 있어서 10리터를 먹지도 못해. 쓰지도 못해. 이렇게 야채 씻을 때 이렇게 잘 못 쓰잖아요. 귀찮아서 언제 바다로 먹는 거예요. 그게 잘 못하는데, 이제 직수 타입 정수기의 좋은 점은 우리가 입에 닿는 모든 거를 마지막에 다 정수물로 해놓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되게 찝찝하지 않았어요? 그릇 막 씻었는데 수돗물 이렇게 털어갖고 저기에다 또 덜어갖고 찝찝하잖아요. 상추 씻었는데 묵이 남아있을 때, 아, 나 수돗물 먹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암의 정수기를 바꾸면 안 느껴도 된다. 내가 마시는 물과 마지막 그릇의 헹군물이 같으니까 그걸로 딱 정리해서 올리면 정말 깨끗하고 건강하게 내가 식기도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계 행성 중에서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물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구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밝혀진 거로는 지구에만 이제 생명체가 있다. 그냥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지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성 같은 데는 수증기가 엄청 많대요. 되게 뜨겁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다 이제 그 기체 상태로만 뜨거우니까 200도, 300도나 이렇게 되니까 화성에는 거의 얼음 상태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추우니까. 그래서 만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5%만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졌다면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없고, 가까워지면 전부 기체가 돼버리고 뜨거워서, 멀어지면 전부 고체가 돼버려서 생명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참 오묘하게 지구가 이 태양계에서 적당한 거리에, 태양과 적당한 거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가 어쨌든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이 됐다는 거고요. 사람이 마셔도 되는 물을 식수라고 하는데, 식수의 종류에는 오문물, 수돗물, 지하수, 지표수, 광천수, 샘물, 찬물, 뭐 정수기물 뭐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정수기로 먹잖아요, 물을. 그래서 정수한 방법에 따라서 수돗물, 중류수, 제중류수, 해양심충수, 역삼투압수, 중공사막수, 이온수, 여가수, 수소수, 산소수, 자화수, 멸균수로 나뉜다.
뭔지 대충 이제 정수기하고 생수로 구분은 되시겠죠? 네. 이 물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도 고객 한 분한테 그래도 꼭 정수기는 바꾸셔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온수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알칼리수로 먹고 있대. 알칼리 몇수로 먹고 있냐 그랬더니 9.3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강알칼리잖아요. 그게 당뇨가 있거나 내가 이제 산도가 되게 높은 음식을 좋아할 때는 도움돼요. 근데 체액이 이미 7.45 정도 약 알칼리 스테이지로 바뀐 다음에는 그렇게 강알칼리로 먹으면 계속 탈수가 돼요. 우리가 왜 녹차 많이 먹으면 목마른 거 아시죠? 카페인도 들어있고 그게 강알칼리로 넘어가면 갈증이 나요. 제가 옛날에는 녹차를 되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커피보다 그게 갈증이 더 나요. 근데 내 몸이 알칼리성이니까 이게 알칼리성이 들어가면 안에서 계속 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더 많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물이 있지만 건강해졌다면 사실은 알칼리성 물이 가장 흡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문하거나 할 때도 보여줄 거지만 물을 마실 때 목구멍에서 딱 걸리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목구멍에서. 그래서 물을 잘 안 먹는 애들이 있어.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음료수만 먹고 물을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음료수만 먹고 물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목 넘김이 나요. 맛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산소가 하나도 없죠. 산소가 없는 물은 생명이 죽어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다가 금붕어 넣으면 금붕어 죽는 거 아시죠? 근데 내 점막이 전부 다 살아있는 세포로 돼 있잖아요. 걔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내 세포들이 죽는 것 같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진짜 물 안 먹는 애들이 암의 정수기를 바꾼 다음에 물 잘 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온도에도 목 넘김이 좋은 물이 가장 건강한 물이거든요. 그게 용존산소랑 미네랄이 풍부해서 약 알칼리성이어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는 순간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데 산성수거나 알칼리수면 그걸 중화하는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중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계속 갈증이 느껴지니까 먹어도 소용없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자꾸 마실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공사막수는 중공사막 방식의 필터를 쓰는 거, 이온수는 산알칼리 전기분해해서 나누는 거, 여과시키는 게 이제 말하자면 활성탄에 우리가 걸러주는 거, 이게 여과수예요. 암의 정수기는 여과수하고 멸균수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이온 가지고 이것도 이제 분해하는 거예요. 산소수는 산소를 집어넣는 거, 자화수도 그 필터를 통과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렇게 되니까 멸균수 우리가 그래서 암에는 여과수하고 멸균수가 같이 들어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은 온갖 물질들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구조상 다른 물질들이 잘 녹아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분자 구조상 바닷물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산소의 양. 아까 우리가 바다가 97%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상 식물에서 나오는 산소의 양보다 좀 더 많아요. 그래서 50몇 프로. 그래서 제가 고래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고래를 지켜야 된다. 고래를. 왜냐하면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유기물이 많은 데서 많이 번식해요. 유기물이 많은 데서. 그러니까 얕은 바다가 유기물이 더 많잖아요. 육지에서 유기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 그래서 얕은 바다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따뜻한 데 잘 자라요. 근데 넓은 바다가 면적이 훨씬 크죠. 근데 이 넓은 바다는 유기물이 없어요. 유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잘 안 오잖아. 거기까지. 유기물은 뭐 낙엽서, 붕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물들이 다 유기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고래만이 대양을 X자로 이동해요. 그러면서 북극해나 남극해 같은 데서 크릴 새우를 잔뜩 먹죠. 걔네가 4달 동안 계속 먹기만 해요. 새우를 계속 잡아먹기만 하고 8개월 동안 반대편으로 가요. 반대편, 멕시코만 이런 쪽으로 가. 그래서 북극에서 먹고 반대편으로 가. 남아메리카로 가는 거야. 거기를 X자로 이렇게 대양을 가로질러서 가. 긴 수영 보내. 근데 가면서 계속 똥을 싸. 그래서 유기물을 바다에 계속 뿌리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걸 계속 배변을 하니까. 그 고래가 지나다니는 라인에는 대양인데도 불구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물과
햇빛은 짱 많잖아. 근데 유기물이 없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래가 지나다니는 길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요. 그래서 산소를 계속 방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바다를 헤엄치는 이 대세 가로지를 연어도 이렇게 회귀해요. 근데 이렇게 대양을 건너지르는 애들이 삼치하고 고래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가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고래를 지켜야 됩니다. 고래 계속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먹지 않더라도 진짜 꼭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이제 수소, 일산화탄소, 물 순이고 세 번째로 많은 물질이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 물이 너무 안정적이어서요 분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전기로 분해하는 방법이 만들어졌죠. 물이 100도 사이에서 고체와 기체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기체하고 고체 사이가 수백 도가 돼요. 수천 도가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물은 꼴랑 100도 사이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도 사이에서 이 세 가지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물질도 잘 녹이고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서로 물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일단 평평해지죠. 중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이상은 물은 일단 평평해. 그래서 수평을 맞추는데 굉장히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부착력이 있어서 끌어당기는 효과가 되게 강해서요. 이게 나무가 100m짜리 나무도 있대요. 수직으로 이게 100m짜리 나무. 근데 뿌리에서부터 끝에 잎까지 물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 물의 부착력, 서로 응집하는 능력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서 좁으면 쫙 가요. 물로 돌을 쪼갤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왜 제일 강하다고 알려진 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를 뭘로 커팅할까요? 물로 커팅. 다이아몬드를 물로 커팅.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만 가지고 세공이 가능한데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잘라요. 그래서 근데 다이아몬드가 비싸잖아. 그리고 마모시키잖아 서로.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물로 커팅. 물을 엄청 좁은 틈으로 세게 내보내면 그게 진짜 칼보다도 더 날카롭게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물이 하는 역할이. 그래서 질병의 90% 원인은 이제 음식물에 있고 연간 물 관련 질환 사망자가 이게 2020년 통계에서 350만 명이 이르요. 엄청 물로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아프리카 뭐 이런 쪽에 수질이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의 아이들이 물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은 화학 분해 아주 강해서 200년 전까지만 해도 분해할 수 없다고 믿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물과 빛과 공기만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죠. 식물이 물, 빛, 공기만 있으면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잖아요. 탄수화물. 그래서 아직까지 이 기전을 과학자들도 다 못 밝혀냈어요. 어떻게 광합성이 일어나는지 완벽하게 발견을 못했거든요. 이게 신의 섭리인데 탄수화물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산소, 그들이 만들어내는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탄수화물을 먹고 초식동물이 살고 그들 잡아먹고 육식동물이 살고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 안에 있는 물 그리고 열을 잘 보존해서 지구가 빨리 식는 것과 더워지는 것을 막죠. 물이 왜 사실은 그 빨리 안 더워지고 빨리 안 식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하나도 없다면 햇빛이 쫙 쬐면 막 몇백 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물이 하나도 없으면 그리고 그 추우면 어두워지면 바로 쫙 식죠. 그래서 달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달이 엄청 추웠다가 엄청 더웠다가 다른 행성은 더 심하고 이게. 그래서 물이 하는 역할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준다. 물 속에서는 소리 즉 파동이 아주 빠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워터시크릿 왜 우리가 알칼리수를 먹어야 하는가 각 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편집했던 최소 건데요. 30초에서 최대 20분.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네랄. 물속에 녹아있던 각종 미네랄이 혈관을 타고 흘러 인체 각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사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촉매제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촉매제가 필요한데 촉매제에 상당히 많은 미네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분석. 너가 먹는 분석 물에는 결과는 미네랄이 들어있어?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거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정수기를 통과하는 그럼 물은 미네랄을 대부분의 생각하고 미네랄이 물을 안 제거되었다. 먹거든 사람들이. 정수된 물은 증류수 상태였다. What is with water without minerals? It's like rainwater or distilled water. 유럽에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이 음용수 기준에 안 맞아서 판매가 아예 안 돼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은 쥐의 혈당치는 오히려 높아져 있었다. 반면 크로미움이 된 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은 쥐의 혈당치는 떨어져 있었다. 차이의 원인은 미네랄이었다. 각각의 물에서 자란 콩나물은 육안으로도 차이가 있었다. 이 제일 잘 자랐죠. 특히 미네랄. 미네랄 물과 정수기 물의 차이는 컸다. 미네랄이 부족한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또 세포 안에 그런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저희 고객 한 분이 정수기 성인병 설치를 하는데 기사님이 와가지고 이럴 이렇게 수 있다는 말씀하셨대요. 그런 아무리 보고들이 정수기 물 조금씩 주면 나오고 있습니다. 팥소가 잘 자라요. For cancer in general are acid. There are high indications that most people that have cancer are 미네랄이 acid. 공급되지 않으면 혈구들이 저렇게 엉기거든요. Especially not bicarbonate, which is the 그래서 most 산소 important 공급이 안 돼서 pH regulating agent in the body. 미네랄인 Then you are 중탄산염, at high risk, but hasn't been studied. So I can just tell the 암 reverse. 발병률이 높다는 붉은색을 띠는 거죠. 세포가 건강한 세포. 미네랄 물에서 배양된 세포가 정수기 물에서 배양된 이게 이제 세포보다 역삼탑 훨씬 붉게 정수기물 나타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즉, 미네랄 물의 세포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의 세포에 비해 훨씬 건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네랄은 세포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If you have a water without minerals outside a cell, it will leak out minerals. 그리고 24시간 후 물론 수돗물에서는 현상이 목격됐다. 군붕어가 살고 수돗물의 경우 있는데 저 물고기가 모두 열대어잖아요. 살아있는데 반해 정수기 물의 경우 그러니까 10마리 중에서 8마리가 죽고 말았다. 미네랄 물을 마신 후 뭉쳐있던 적혈구가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두 남자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음용선에 엉겨있던 게 미네랄 워터 음용한 다음에 저렇게 풀어졌어요. 이게 몇십 분만 이번엔 있어도 금방 남녀 안 두 명에게 되거든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마시게 하고 혈액 상태를 관찰했다. 마시기 전에 비해 적혈구가 엉키기 시작했다. 그나마 음용전에는 움직이라도 했는데 음용하고 나서는 피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그러니까 담 결리는 거예요. 오히려 혈액 순환에 물을 좋지 마시면 않은 담이 영향을 주는 열리니까 것으로 애들이 드러났다. 물을 먹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자기 몸이 민감하니까 물을 자꾸 안 먹고 음료수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료수 안에는 소금이 들어있거든요. 다 간이 돼 있잖아요. 소금하고 설탕이 들어있어서 그나마 거기서 미네랄을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음료수밖에 안 먹는다. 정말 물을 잘 먹어요. 그래서 하루 물의 필요량을 봤을 때 자기 몸무게의 0.03을 곱하면 돼요. 50kg다 그러면 1.5L, 1.5kg. 그 다음에 소변으로 1.4, 배변으로 0.2, 피부로 0.6, 호흡으로 0.4, 피 하루에 배출하는 게 2.6L예요. 그러면 1.5를 먹었으면 나머지 1.1은 어디서 왔을까요? 음식에서. 음식에서. 그리고 수증기에서도 와요. 호흡에서도 와. 제가 이제 그 환자들 관리하다 보니까 가끔 방광이 막히면서 요로 감염이 와서 방광염이나 소변을 한 방울도 배출 못하고 땡땡 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루에 4리터가 찌더라고요. 4kg가. 몸무게가 체중이 하루에 4kg가 늘어나는 거예요. 물 하나도 못 내보니까. 근데 그 4리터를 먹은 게 아니거든요. 음식을 그렇게 못 먹어요. 지금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게 몸속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침에 습도 되게 높은 날 일어나 몸 무겁고 땡땡 누워있을 때 있죠. 자면서도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탱탱 부어있는 거야. 근데 왜 빨아들였을까요?
몸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그걸 중화시키려고 자는 동안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독소가 많아가지고 저기 그 남자분 좋은 거야. 좋아 맨날 자면서 그런 거지. 2%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죠. 수분이 잠들기 1-2시간 전까지는 수분 섭취하고요. 카페인, 음료, 알코올 이런 거는 물을 대신할 수 없고 한 잔 먹으면 물을 1.5잔에서 2잔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찬물 먹을 거냐 따뜻한 물 먹을 거냐. 우리가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시원한 물이라고 하면 우물물, 금방 기름 물이에요. 그 온도가 10도에서 12도 정도 된대요.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원한 물 정도. 냉수 차가운 물 4도 이런 거 말고요. 0도 이런 거 말고 요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온도냐면 여름에는 사실은 좀 너무 미적지근하죠. 20분 정수기물도. 그래서 올여름에 제가 진짜 얼음물을 먹었는데 정수기물 딱 받아갖고 얼음 한두 알갱이 띄우면 딱 좋더라고. 그게 이제 10도에서 12도 정도. 요 정도 물이 좋고요. 몸이 뜨거울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고요. 몸이 차가울 때는 당연히 따뜻하게 먹고요. 적당할 때는 그냥 상온수로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체가 가장 잘 쓰는 온도의 물은요 22도. 22도의 물이 가장 적당한 물. 그래서 차가운 물 인체로 들어가면 신경과 세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찬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떨어진 온도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계속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가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찬물을 마시기도 해요. 찬물 먹고 열을 내려고 몸이 뜨거워지면 칼로리를 좀 소모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장기가 망가져서 나중에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상온수를 꾸준히 먹는 게 좋고요. 체내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찬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물만 너무 좋아. 몸에 염증이 많은 거야. 몸에 염증. 특히 위에 염증이 많은 거야. 그러면은 찬물을 즐기는 사람이 된다. 약간 이죠? 그죠? 위에 염증 많고 찬물 좋아하는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 김교우 리더 어디 갔어? 김교우 리더도 찬물 좋아해요. 뜨거운 물, 찬물 반 이렇게 음양탕으로 우리가 먹으면 좋은데 그 뜨거운 물 반, 찬물 반에서 내가 좀 시원한 게 좀 뜨거운 물 좀 줄이고 찬물 많이 넣고 그리고 내가 따뜻한 게 좀 뜨거운 물 좀 더 많이 넣고 찬물 적게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게 좋고요. 그걸 바로 음양탕이라고 하는데 이 음양탕을 만들면 온도랑 상관없이 육각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몸에 좋은 물, 나쁜 물 이제 우리가 비교해보면 미네랄과 용존산소가 풍부한 물이 세포가 젊어지는 좋은 물이에요. 그리고 인체에 적합한 약 알칼리수 7.34 근처의 물이 좋은 물이고요. 작은 입자인 글리스터 구조 이게 육각수처럼 쪼개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용해와 수송을 잘하기 때문에 좋은 물이죠. 물론 몸에 나쁜 물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물 마시는 법 1, 2, 3, 6법 제가 강의 중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밥 먹기 1시간 전, 밥 먹고 2시간 후 하루 3번. 그래서 하루 7번의 물을 먹는데 내가 갈증이 사라질 수 있는 정도의 양.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kg야 그러면은 300ml 정도, 200-300ml 정도의 한 잔씩 먹으면 좋고 내가 좀 60kg, 80kg야 이러면은 300-400ml를 한꺼번에 먹으면서 그걸 관리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셔도 사랑과 감사의 파동을 담아서 먹으면 좋다는 거죠. 물 마실 때 우리가 그 믿는 분들은 뭐 기식 전에 감사기도 하는 것처럼 물 마실 때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먹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에 그 따뜻한 파동이 가면서 훨씬 더 좋은 상태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요. 물의 생리 기능이 영양소 분해, 운반 및 공급, 그 다음에 배설 및 정화장. 물을 안 먹으면 우리가 배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해주고 노폐물을 배설해주는 것이 바로 물의 작용이고 체온을 조절하는 거. 지구의 물도 수분이 조절하지만 사람의 체온도 수분이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조직의 구성 성분에서 가장 많은 물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물기가 없으면요 탁 부딪히면 멍들고 탁 부딪히면 부러져요. 그래서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근육의 탄성도 수분이 좌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거 이것도 수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보습하게 하는 게 하이드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전부 다 보습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생각하면 되고 알레르겐을 배출하는 것도 바로 수분의 역할, 그다음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도 물의 작용.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되게 갈증 나죠. 계속 물이 땡기거든요. 그때 물을 먹어줘야 된다. 음료수 아닙니다. 그다음에 피로 회복.
그래서 물만 마셔도 피곤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요때 당을 충전하지. 우리가 사실은 갈증이 생겨서 피곤해, 목말라, 배고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무언가를 당분을 먹는 사람. 그러면은 계속 노폐물이 쌓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많은 자연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소금 먹고 물 먹거나 아니면 소금 조금 타서 물을 먹거나. 인체는 약간 감기가 있는 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전해질 농도랑 비슷한 0.09%거든요. 그 정도의 물이 사람 몸에 적당하게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씩 소금을 타서 먹으면 훨씬 더 잘 넘어가요. 근데 그게 싫으면 그냥 생수로 먹고 미식을 짜게 먹는 사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왜 물은 사랑을 원한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그 진자 있죠, 진자. 진자를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만 땅 때려 그럼 엥 울리잖아요. 엥 울려. 그때 얘를 탁 잡아. 그럼 멈추죠. 그러면은 얘가 울어. 그 다음부터 B가. B는 안 때렸는데 이 파동을 이어받아서 B가 막 울려요. 엥 울려. 그랬다가 얘가 다 울리기 시작하면 얘를 탁 잡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가 다시 울어. 그래서 이게 공명현상이 일어나면서 파동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감사를 하면 보냈어.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보냈어. 그 공간을 타고 저쪽에 가서 그 사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거를 꼭 진짜 진심을 다해서 전달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공명을 이어받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신기하게 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나랑 이렇게 공명이 일어나는 사람이 나와. 신기하게. 엉뚱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다 보면 좀 또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그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거나 다른 사람한테 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동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요. 정말 이렇게 신나게 3대가 물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오상여행. 오상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 SP? 물 SP? 물 SP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저희가 99년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아멘 정수기가 출시됐어요. 그래갖고 사실 저희도 물 SP거든요. 처음 SP 갈 때 정수기가 7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SP를 성취를 했는데 그때 물 SP라는 말이 있어서 정수기를 전달 많이 해가지고 천만차를 만드는 물 SP. 그래서 정말 이 좋은 물을 많이 퍼뜨리고 거기에 사랑을 실어가지고 실천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